심폐기의 교육과 실행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차트 리뷰와 이 셋업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이 프라이밍과 헤모다일루션에 대한 강의는 분량이 많아서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최순환 운영 중 이 캐뉼레이션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 및 이 사용상의 주의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캐뉼라라는 관을 이용해서 이 정맥 및 이 동맥 혈관에 이 삽관을 통해 최순환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캐뉼라를 통해서 모든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각 종류별 캐뉼라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체외순환사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외순환을 운영하기 위한 캐뉼라의 특성 및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 심장수술에서 사용되는 이 캐뉼라의 종류 및 이 삽관 과정 및 이 체외순환 운영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용 목적에 맞는 캐뉼라를 가지고 이 어느 곳에 삽관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순환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캐뉼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선택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모든 캐뉼라는 이 압력 손실, 즉 프레셔 로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압력 손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이 각 캐뉼라에 형성되는 이 압력 손실을 이용해서 이 캐뉼라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수술 및 그 외 심폐기를 이용하는 수술에서 사용되는 캐뉼라의 종류에는 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주 쓰이는 캐뉼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뉼라의 종류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삽관하는 장소에 따라서 캐뉼라의 형태가 결정되게 되고 이 환자의 카디악 아웃풋에 따라 캐뉼라의 크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캐뉼라 위주로 이 사용상의 주의점과 여러가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리알 캐뉼라 또는 이 EOPA 이 캐뉼라는 이 주로 동맥 혈관에 삽관되어 이 혈액의 관류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아트리알 캐뉼라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덜트의 서술에서는 캐뉼라의 이 전단의 생김새가 이 45도 앵글로 되어 있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EOPA 캐뉼라, 아트리알 캐뉼라처럼 이 스트레이트 되어 있는 형태의 캐뉼라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 소아 수술의 경우에는 이 페디아트릭 원피스 캐뉼라라고 해서 이 전단의 생김새가 이 EOPA 캐뉼라처럼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캐뉼라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아트리알 캐뉼라는 주로 어센딩 에올타에 주로 삽관되어 전신에 혈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아트리알 캐뉼라를 사용하는 경우 체외순환 중에 이 CPV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처음에는 정상 압력을 형성하다가 수술 중 압력이 점차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원인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뉼라 엔드홀의 방향이 이 처음에는 상행 대동맥과 평행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이 대동맥 벽 쪽으로 이 엔드홀의 방향이 돌아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아트리알 캐뉼라는 사이드홀이 없기 때문에 이 캐뉼라 전단에서 이 박출되는 혈액이 혈관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되면서 이 펌프에서 측정하는 압력은 상승하게 되고 이 환자에게서 측정되는 압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펌프에 의해서 형성된 혈류로 인해 이 혈관에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의에게 보고해서 교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카디악 아웃풋에 비해서 이 캐뉼라 크기가 작을 경우에도
이 jet플로우의 형성으로 인해서 이 혈관에도 손상을 줄 수 있고 이 혈액 손상도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디악 아웃풋에 따른 적정한 캐놀라 사이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캐놀라의 사이드홀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홀이 형성되어 있는 캐놀라의 퍼퓨전 플로우의 형상은 이 방사형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은 줄어들게 되고 이 혈액의 손상 및 혈관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EOPA 캐놀라에서도 EOPA 캐놀라도 이 아트리알 캐놀라에서와 같이 이 어센딩 에올타 사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캐놀라 특성으로 인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다이섹션 수술의 경우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삽관할 수도 있고 이 이노미네이트 아테리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캐놀라 사이즈는 소아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종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타퍼를 이용을 해서 일정한 깊이까지 조절해서 삽관할 수도 있고 이 캐놀라의 형태가 아트리얼 캐놀라처럼 앵글이 없이 일직선이기 때문에 이 혈관에 깊이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EOP 캐놀라를 이용해서 혈관에 삽관할 경우에 이 체순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 아트리얼 캐놀라는 이 45도 앵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관에 삽관한 다음 혈관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EOP 캐놀라의 경우에는 이 앵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센딩 에올타에 삽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엔드홀이 이 에올타 뒷벽에 그 위치해 있을 때 이 펌프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상당히 높은 압력을 형성하게 되고 퍼퓨전 플로우는 거의 형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이 혈액 손상 및 이 대동맥 벽의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체외순환 중 확인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이 CPV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상승하게 되고 만약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RPM을 상승을 시켜도 퍼퓨전 플로우는 낮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퍼퓨전 플로우가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레브랄 퍼퓨전이 감소하고 그 결과 세레브랄 옥시메터의 수치도 정상 이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이트 형태의 캐놀라를 사용해서 어센딩 에올타에 삽관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고 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대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EOPA 캐놀라는 그림에서 보시는 스타퍼를 이용해서 짧게 넣던가 또는 아예 길게 밀어 넣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밀어 넣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노미네이트 아테리 또는 이 캐로티드 아테리로 캐놀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EOPA 캐놀라도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드홀을 만들어서 혈류 형태가 방사형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캐놀라의 선택은 주로 환자의 이 카디악 아웃풋에 따라 정해지지만 이 삽관되는 혈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복잡기형을 가지고 있는 소아의 경우에서 많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퍼퓨전을 담당하는 캐놀라 사이즈의 경우에 이 카디악 아웃풋에 맞지 않게 이 작은 사이즈의 캐놀라를 삽관한 경우에도 이 캐놀라 자체의 압력 손실이 상승하게 되고 이 jet플로우의 형성으로 인한 혈관 손상과 혈액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카디악 아웃풋에 맞는 캐놀라를 선택해 주는 것이 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비너스 캐놀라는 주로 환자의 대정맥에 삽관되어 이 전신을 순환하고 돌아오는 이 혈액을 드레인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너스 캐놀라도 다양한 종류의 사이즈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은 카디악 아웃풋 및 이 삽관되는 부위에 따라 사이즈 및 형태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 슬라이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90도 앵글이 이렇게 90도 앵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스트레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자주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는 형태의 캐놀라는 보통에 이 라이트 에이티륨에 접근하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이 라이트 그 오리클에 삽관돼서 이 아래 부분은 아래 부분은 IBC에 위치하게 되고, 이 윗부분은 이 라이트 에이티륨에 위치하게 됩니다.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은 이 수술 부위 접근 방법에 따라 삽관되는 장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90도 라이트 앵글 캐놀라를 SBC와 IBC에 각각 삽관을 해서 각각 삽입할 수 있고, 이 스트레이트 캐놀라의 경우도 각각 이 SBC와 IBC에 삽입해서 타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이트 캐놀라 또는 라이트 앵글 캐놀라만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상황에 따라 두 캐놀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 라이트 앵글 및 이 스트레이트 캐놀라의 경우는 SBC와 IBC에 각각 캐놀레이션을 진행해서 라이트 에이티륨에 접근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 삽관에서 체외순환을 운영하게 됩니다. 주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관련 수술과 이 마이트랄 밸브와 관련된 수술에서 이 라이트 에이티륨을 접근해서 수술하는 경우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투스테이지 이 캐놀라의 경우에는 이 라이트 에이티륨에 접근하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에 사용되게 되는데, 온펌프 캐비지를 한다거나 에올틱 밸브에 관련된 수술을 한다거나 타입 A 다이섹션 등의 수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처럼 이 수술 접근 방식에 따라 사용되는 캐놀라는 다르게 됩니다. 캐놀라의 종류에 따라 혈관에 삽관된 이후에 체외순환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할 사항들이 몇몇 존재합니다. 일단 비너스 캐놀라는 주로 정맥의 타혈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삽관의 위치에 따라 체외순환을 가동하고 나서 이 드레이니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캐놀라 전단이 생김새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라이트 앵글 캐놀라의 이 경우에는 캐놀레이션 과정에서 위치에 따른 문제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이유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90도 앵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삽관되는 깊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술 중 이 캐놀라의 방향, 즉 이 엔드홀이 이 혈관벽을 향하는 경우에 심한 채터링 이펙트를 발생시켜서 이 과도한 음압을 형성하게 되고 이 혈액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스트레이트 캐놀라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IBC에 스트레이트 캐놀라가 삽관되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캐놀라 팁이 IBC에 위치하지 않고 이 헤파틱 베인에 삽관되거나 헤파틱 베인을 지나서 팁이 위치하는 경우에 타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정맥 타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 비너스 캐놀라의 형태 및 크기에 따라 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SBC, IBC에 각각 삽관을 하는 경우에 이 체외순환 초기에는 파샬 바이패스, 즉 이 부분 관류를 시행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토탈 바이패스, 즉 이 완전 관류를 시행하기 위해 이 SBC와 IBC를 결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분 관류에서 완전 관류로 바뀌는 경우 이 정맥 타혈은 어떠한 영향이 없는지 확인해서 수술의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피모랄 아테리 및 비너스 캐놀라는 주로 에크모 운영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심장 수술 중 피모랄 아테리알 및 이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에는 이 미니마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시행하거나 2차 또는 3차 수술의 경우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 다이섹션 수술의 경우에도 피모랄 아테리에 삽관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심장 수술에서 사용될 경우 환자의 카디악 아웃풋이 많은 경우에는 이 캐놀라 사이즈의 한계로 인해서 충분한 혈류를 공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큐um 어시스트 비너스 드레이지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탈혈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필요시 SBC 또는 주글라 베인을 통한 삽관을 통해서 이 혈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심장 수술에서 피모랄 아테리와 베인을 통해서만 체외순환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 탈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가장 큰 문제는 캐놀라 자체가 일반적으로 심장 수술에 사용되고 있는 이 캐놀라에 비해서 압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캐놀라 전단에서의 jet플로우 형성으로 인해서 이 혈액 및 혈관의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삽관 과정에서 캐놀라 엔드홀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는 이 채터링 이펙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의 경우에는 이 체외순환 운영 과정에서 CPV 회로에서 측정되는 프레셔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치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캐놀라의 엔드홀이 이 혈관의 휘어진 부분에 위치하거나 이 다이섹션의 경우 이 펄스 루멘으로 삽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 초기 압력의 변화를 파악해서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 이 수술기에게 보고해서 위치를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름이 정해져 있듯이 아트리얼 캐놀라라고 해서 동맥혈관에만 삽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트리얼 캐놀라라고 하더라도 정맥혈관에 사용해서 탈혈을 유도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비너스 캐놀라라고 해서 정맥혈관에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에올틱 루트 캐놀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에올틱 루트 부분에 삽관을 해서 이 심정지액을 주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어 벤트가 없이 스트레이트 타입의 형태와 이 에어 벤트가 형성되어 있는 이 Y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멀 인베이시브 수술의 경우처럼 이 그림에서 보시는 흉곽을 통해서 이 상행 대동맥에 삽관될 수 있도록 길게 만들어져 있는 이 롱루트 캐놀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소아부터 어른까지 대략 4가지의 종류가 있고, 마찬가지로 코로나리 퍼퓨전 양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카디오플레이저의 주입시 형성되는 압력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리 퍼퓨전은 이 전체 카디악 아웃풋의 4% 정도로 분당 300ml 정도가 관상동맥을 통해서 이 심근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롤러 펌프에서 카디오플레이저 주입 시 이 펌프 플로우는 이 분당 300ml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 CPV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100에서 150mm 머큐리 사이를 유지해야 하고, 루트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60에서 80mm 머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정상적으로 카디오플레이저가 주입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올틱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존재하는 경우 상당히 낮은 압력이 형성되고, 이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가 완전하게 잡혀있지 않는 경우에도 주입 압력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 주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혈류가 코로나리 아테리로 유입됨으로써 이 카디오플레이저의 워시아웃을 일으켜서 이 카디오플레이저가 주입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터 EKG 상에서 이 피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이가 수술 중에 알아낼 수도 있지만, 이 체외순환사가 모니터를 확인해서 이 심근의 액티비티가 형성된다는 보고를 해서 문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리 아테리에 병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 압력보다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카디오플레이저를 주입해야 합니다. 이 루트 캐놀라의 경우는 이 카디오플레이저의 주입 목적뿐만 아니라 이 에어 벤트의 이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수술 중 이 부분에 펌프 라인을 연결을 해서 이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발생되는 혈액의 흡입 및 발생되는 이 공기를 제거하는 이 역할을 하게 되며,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를 제거한 이후에도 이 심장에서 발생된 공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펌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심장 혈관의 관이 삽관되어 이 롤러 펌프를 통해서 혈액 및 공기를 흡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튜빙 라인이 컬랩스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컬랩스로 인해 공동화 현상 진행으로 공기가 자체적으로 혈관 안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롤러 펌프 운영 중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원웨이 에어벤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 리트로그레이드 코로나리 사이누스 퍼퓨전 캐놀라는 이 에올틱 루트 캐놀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카디오플레지아의 주입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올틱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경우처럼 이 안테그레이드 퍼퓨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수술에서 주로 사용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리 사이누스에 이 발룬을 위치시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게 됩니다. 이 발룬의 종류에 따라 이 오토 발룬과 매뉴얼 발룬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매뉴얼 발룬의 경우에는 이 타입 A 다이섹션 수술에서 이 안테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 캐로티드 아테리에 삽관을 해서 이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RCSP 캐놀라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의할 점은 이 안테그레이드 퍼퓨전보다는 주입 압력이 낮아야 하고, 카테터의 위치가 코로나리 사이누스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카디오플레지아 주입 중 압력이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CSP 캐놀라를 이용해서 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이 너무 높은 압력으로 주입 시 이 코로나리 사이누스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퍼퓨전 플로우는 분당 100에서 150mm 머큐리이고, 이 CPB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50에서 80mm 머큐리입니다. 이 코로나리 오스티알에 이 직접 캐놀라를 삽관을 해서 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어센딩 에올타를 오픈해서 수술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경우처럼 이 코로나리 오스티알에 직접 집어넣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캐놀라의 경우는 직경이 너무 작아서 상당히 높은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용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리 오스티알에 다이렉트로 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 에올타를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 주로 이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수술 의의에 따라서 이 RCSP 캐놀라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동시에 주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랩트 코로나리 아테리와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를 각각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랩트 하트 벤트 카테터는 이 심장 안에 삽관이 이루어지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테터의 팁이 이 랩트 에이티륨에 위치할 경우는 이 LA 벤트라고 불리고, 이 카테터 팁이 랩트 벤트리클에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에는 이 LB 벤트 카테터라고 불립니다. 랩트 하트 벤트 카테터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랩트 벤트리클의 위치에서 이 랩트 하트에 존재하는 공기를 제거하고 랩트 하트에 유입되는 혈액을 흡입해서 수술 시야를 확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랩트 벤트리클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에 이 랩트 벤트리클의 혈액을 흡인해서 이 심장 근육의 디스텐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랩트 카테터의 기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랩트 하트 벤트 카테터의 삽관은 주로 라이트 어퍼 풀모나리 베인을 통해서 LA 또는 LB에 카테터의 팁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랩트 하트 벤트를 사용하면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심장 안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롤러 펌프에서 컬랩스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이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공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이트랄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를 시행하고 랩트 하트 벤트 카테터가 이 랩트 벤트리클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이 펌프 위닝 과정에서 위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 랩트 벤트리클에 삽관되어 있는 카테터로 인해서 이 치환된 판막 리플렛을 계속해서 오픈해 놓기 때문에 이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을 심하게 발생시켜서 이 시스테믹 퍼퓨전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은 조직 판막보다는 기계 판막에서 더 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의에게 보고를 하고 카테터를 랩트 AT륨으로 빼줄 때까지 펌프 위닝을 지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썸프 카테터는 이 심장 안에 고여있는 혈액을 흡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썸프 카테터를 심장 안에 삽입해서 이 벤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심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과도한 석션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 과도한 석션으로 인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와이어링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판막에 코다가 끼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장 안에 삽입되어 혈액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지금까지 심장수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카테터 위주로 이 사용의 목적과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해순환사는 카테터의 종류와 생긴 모양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각 캐놀라의 압력 손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